냉장고에 있다가 꺼냈을 때 그 온도 차이로 수분이 휙 기름으로 후라이할 때는 저온조리를 냉장고 속에서도 산패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냉동을 해놓으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3년 된 들깨가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에 사시는 분들은 뭐 올리브 오일에 파스타 뭐 이렇게 먹는다면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훌륭한 기름 대표적인 게 들기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참기름하고 들기름이요. 참기름은 다른 씨앗기름과 같이 오메가6 지방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 이중결합이 3개 있는 한 분자 내에 리놀렌산이 65% 정도 되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인 이 리놀렌산은 염증 작용을 줄여주고 항염증 작용이 있고요. 혈압을 또 낮춰주기도 하고 또 혈전, 떡지지 않게.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에 좋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염증이 줄여준다는 건 비만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비만을 유발하는 그 가장 큰 게 이제 만성염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나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이제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그 맛을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그렇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에 뭐 감바스라든지 뭐 이런 거나 오일 파스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들기름 막국수 있잖아요. 그 풍미를 좋아하시면 전 들기름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참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봉! 들기름이 몸값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뭐 참기름을 더 우선적으로 했다면 영양학적으로 들기름이 더 좋아서 한 숟가락씩 아침마다 퍼먹고 나오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의 총량은 하루에 보통 한 큰술이 15ml거든요.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한 숟가락 퍼먹었다. 아침에.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음식에서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이 들깨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 또 들깨가루를 많이 순댓국집이니 추어탕이니 덜어서 드시거든요. 네,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비린내 또는 누린내가 나는 순댓국 이런 거에는 들깨가루를 갈아서 넣으면 그런 잡내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 또 들깨를 갈아서 넣으면 겉껍질에 이렇게 식이섬유들을 같이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도 되시는데 다만 이게 산패하지 않은 가루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겠죠. 들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자 내에 이중결합이 3개씩이나 있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저장하는 동안 산패가 너무 빨리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우리 이렇게 통후추를 식탁에서도 이렇게 돌려서 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들깨도요? 통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갈아서 이렇게 넣게. 그러면은 훨씬 그 신선하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냉동고에 얼마나 있어야 산패가 어떻게 되는 거고 아니면 마트에서 살 때 이게 유통기한을 보고 사야 되는 건지요? 마트에서 갈아놓은 거를 사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산패라는 거는 유통 얼마나 보존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밀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소 포장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럼 들깨 자체가 있는 거는 뭐 들깨는 겉껍질이 이렇게 딱 보호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갈면 들깨 껍데기까지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겉에 벌써 이미 산패된 거 어차피 먹는 거잖아요. 아니 겉에는 그 식이섬유지 그 기름이 묻어있지 않죠. 그래요? 그럼 즉석해서 먹는 게 제일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들깨가루를 사세요? 통들깨를 사서 내가 방앗간에 가서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그러면 유통 과정을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그럼 그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리놀렌산이랑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그런 유지종자 같은 거나 기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놓아서 쟁여두시면 안 돼요. 최소 단위의 작은 사이즈로 사야지 막
병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좋은 사고 싶어 기름이. 사는 게 아니고요. 추석 때 엄청 들기름을 하면 그 냉장고에 막 쟁여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들기름을 먹는 게 아니다 보니 네. 버리기는 아깝고 참 어떡하면 그래서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빛이 들어요. 빛이 한번 쏘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자동산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안 쏘일 수 있도록 짙은 색깔의 병에 들어 있어야지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포일 그런 네. 걸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병을 감싸 주시면 좋겠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냉장고에 있다가 꺼냈을 때 실온이 된 다음에 병을 따시는 게 좋아요. 아하. 안 그러면 그 온도 차이로 수분이 휙 들어가게 되면 또 이 물이 섞이면서 가수,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100% 중성지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기름은 원래 냉장 보관인데 그걸 실온에 맞게 한 다음에 아니, 또 그- 다시 집어넣나요? 내가 덜어서 쓸 만큼 해놓은 다음에. 하고 매번 냉장고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참기름이 있잖아요. 참기름의 참자는 진짜 기름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그 유가 튀기는 것도 참기름으로 했어요. 그거밖에 기름이 없으니까 진짜 기름인 거죠, 그게. 근데 참기름에는 세사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성이 돼요. 세사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볶아서 이렇게 놔두면 세사몰이 되거든요. 이게 항산화제예요. 천연 항산화제. 그래서 요 성분이 들어있는 참기름을 한 8대2 들기름하고 갓짠 참기름하고 8대2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해 놓고 쓰시면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자, 그럼 8대2로 섞은 거는 냉장 보관해야 되나요? 실온 보관이 가능한가요? 냉장 그래도 보관하는 게 좋죠. 그럼 참기름 좀 서늘한 게. 굽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까 실온에다 좀 이렇게 내놓고 놓고. 따시라고 그랬죠. 네. 너무 차면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더 좋다. 들기름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볶아야 하는 미역 같은 거는 저는 참기름을 볶다가 나중에 들기름을 좀 섞든가 하는데 들기름을 처음부터 좀 볶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 볶는 온도가 네. 들기름의 발연점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미역 같은 거, 70% 정도 수분이 들어있는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살짝 볶는 거는 불을 너무 세게 해놓고 쓰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럼 들기름의 발연점은 몇 도입니까?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높죠? 160도, 70도 될걸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달걀 프라이 해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맛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달걀 프라이 할 때도 저는 기름으로 프라이 할 때는 달걀이군, 두부군 붙이실 때 저온조리를, 우리가 요즘에 인덕션 같은 거 쓰시잖아요. 하이라이트나 가스불도 중간 불에다가 강불로 하시지 말고. 사실 달걀 프라이 할 때 우리 어느 셰프님은 같이 바삭바삭하게 브라운 색깔이 됐어야지 달걀이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맛있습니다. 아까 IR 반응이 네. 일어나서 맛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온에서 프라이하고. 근데 이제 들기름도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처럼 그 풍미가 가열을 하면 흡알을 해요.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기름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기름 한. 들기름이 뭐 교수님처럼 내가 들깨를 사서 내가 방앗간을 가면 참 좋은데 바쁘신 분들은 마트나 그쵸. 인터넷에서 예. 사잖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소량씩 이렇게 소분해 놓는다. 그리고 소분해 놔도 냉장고 속에서도 산패가 일어나거든요. 또 냉동을 해놔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또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을 사셔서 쓰시는 게 좋겠다. 적어도 내 냉장고 그 냉동고실에 들깨가루가 얼마 동안 있었으면 버려라. 어떤 경로를 거친 들깨가루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잘 보관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3달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이나 냉장 보관할 때 라벨 붙여서 언제 들어갔다는 거, 네. 그거 쓰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3년 된 들깨가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